Godspeed to the city streets. We began to feel the fire. We rise like tall buildings as the chemicals they take us higher. 반갑습니다. 뉴스 오번가입니다. 1월 30일인데요. 아직 오늘까지는 연휴입니다. 물론 이번 주 내내 연차, 월차 쓰셔서 길게 연휴 휴가를 지금 함께 누리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텐데요. 여러분들 2025년도 하시는 일 더 왕성하게 경제적으로 성공하시고 하시는 일들 가운데 있어서 건강도 꼭 유지하시기를 진심으로 응원드립니다. 자, 오늘 영상의 내용도 도움되시기를 바라고요. 첫 번째 소식부터 짚어보겠습니다. 한국에서 살다 보면 화나야 되겠다. 한국에서 너무 똑똑한 사람들이 많다. 이 넓은 세상 멀리 보고 외국에 나가서 살아봐야지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많이 가는 캐나다, 미국, 영국, 호주, 뉴질랜드, 필리핀 이런 나라들 중에서 가게 되면 가장 우리가 해결해야 되는 게 스테러스라고 해서 신분입니다. 신분이 유지가 돼야지만 외국 생활이나 이민 생활도 하게 되죠. 그런데 호주에서 영주권을 쉽게 준다라는 분위기가 되고 있고, 이 내용 한번 필요하신 분들이나 관심이 있으신 분들이 아마 클릭을 하셨을 수도 있는데 들어보시고 이 내용 들은 후에 조금 검색을 하시고 설치를 하셔서 한번 생각이 좀 더 긍정적으로 여러분들에게 다가서시기 바랍니다. 호주에서는 간병을 하는, 우리가 말하는 이제 간병인이죠. 외국인들에게 영주권을 쉽게 주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사실 이제 이민자를 많이 받아들이기 위해서 호주하고 캐나다는 몇 년 전에 많은 이민자들을 그러니까 유입시키는 그런 정부 정책을 많이 가졌습니다. 그래서 주변에서 보시면 많은 여러분들의 주변 사람들 중에서 호주나 캐나다, 뉴질랜드로 이민을 가신 분들도 많으실 텐데요. 그 다음에 이제 많이 좀 다쳤죠. 캐나다도 이제 작년서부터 금년에 인도인들이 너무 많이 또 들어오면서 집값이 상승을 하고 주택 가격이 상승을 하면서 또 이제 제한을 하는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호주도 좀 그랬고요. 왜냐하면 앞으로 인구가 줄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외국인들이 많이 들어오게 되면서 각 나라들마다 단점이 좀 발생을 하죠. 그런데 이 호주에서 돌봄 인력난을 겪고 있습니다. 호주 정부가 2023년 5월 돌봄업에 종사를 하는 외국인들에게 영주권을 쉽게 주는 내용의 이민 규정을 신설하면서 수업 듣기를 희망하는 외국인들이 많아졌다고 합니다. 호주는 2031년이죠. 노인 인구가 전체의 20%가 넘는 아주 초고령 사회의 진입을 앞두고 있다고 합니다. 뭐 대한민국도 그렇고 일본도 그렇고. 인구가 늘어나는 나라는 전 세계에서 지금 현재 인도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호주에서 이 파격적인 조건을 내세워서 외국인 돌봄 인력을 유치하고 있는 겁니다. 작년에 12월 이미 초고령 사회에 진입한 한국보다 고령화 속도가 좀 느리긴 하지만 호주는 이 돌봄 인력 확보를 범국가적인 과제로 설정을 해서 선제적으로 행동에 나선 겁니다. 저출생, 고령화로서 노인은 늘고 있는데 돌봄 인력은 줄어들기 때문이죠. 코로나 팬데믹을 겪으면서 호주 돌봄 인력의 상당수가 한꺼번에 그만뒀었지만 이 자리를 메꾸고 채울 세 사람을 구하기가 어렵다고 합니다. 이것을 비롯해서 호주 내 여러 양로원, 요양원 같은 데는 현재 인도네시아, 스리랑카, 네팔 등에서 온 100여 명의 외국인들이 현재 근무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요양원의 한 관계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코로나 사태 이후에 특히 사람 구하기가 너무 어려워서 안정적인 인력 확보를 위해서 외국인을 채용하게 됐다라고 말을 합니다. 호주는 2031년 이 초고령 사회의 이 공백을 메꾸기 위한 방법으로 영주권을 선택하고 있는 거고요. 한국에서도 좀 비슷한 게 있긴 하죠. 초고령 사회에 진입한 작년에 E7 비자라고 해서 숙련 인력 비자라고 국가 자격 시험에 합격을 해서 오는 요양보호사 직종을 시범사업으로 신설을 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영주권이 더 크죠. 호주 정부는 2023년 5월 돌봄 인력 유치를 위한 이민 규정에 따라서 영주권 신청 간소화를 하고 있는데 그간에 외국인 돌봄 인력에 있어서 일정 교육을 받고 요양시설에 취직을 한 뒤
2년이 지나야 임시 취업 비자 신청이 가능했었고 이후에 3년에서 4년을 더 근무해야만 영주권 신청이 가능했었습니다. 그리고 영어 시험의 점수도 필요했었고 그런데 호주 정부는 이 절차를 크게 줄였습니다. 호주의 돌봄 자격증 등을 보유하고 있다면 근무 2년 경력이 없어도 임시 취업 비자 신청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3년에서 4년이 추가 더 소요가 되던 영주권 신청 요건 기간도 2년으로 줄였고요. 영어 점수의 기준도 낮췄다고 합니다. 외국인을 위한 돌봄 자격증 교육을 제공하는 한 학교 관계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전에 외국인이 요양보호사로 일하면서 호주 영주권을 따는 건 불가능에 가까웠지만 재작년 5월 정부가 노인 요양산업 종사 외국인을 위한 이민 규정을 신설해서 길이 열렸다라고 말을 합니다. 재작년이라고 하지만 2023년 5월입니다. 그러니까 현재 2025년 1월 달이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민에 관심 있고 호주에 이민에 관심 있으신 분들 영주권이 가장 중요한데 이쪽 방향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미국 여행을 하시는 분들 많을 텐데 자국기를 이용하시는 경우도 있죠. 하지만 이 미국의 비행기들 아메리칸 에어라인, 유나이티드 에어라인, 미국 내에서는 뭐 스피리트 그리고 알래스카 항공 참 많습니다. 그런데 미국에서 비행기를 탑승할 때 굉장히 조심하셔야 될 일 하나 상식적으로 알아보는데요. 탑승 거부를 당할 수도 있고 때때로는 쫓겨날 수도 있습니다. 왜냐? 승객으로서 우리가 타고 갈 때에 이 복장이 항공사마다 내세우거나 규범으로 가지고 있는 규정에서 어긋나면 그렇게 됩니다. 항공사들이 승객들에게 점점 더 엄격한 복장 규정을 적용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데요. 25일 미국의 팍스 뉴스에 따르면 최근에 미국의 저비용 항공사 이 LCC라고 그러죠. 우리나라도 요즘에 많은 이제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저비용 항공사. 그 중에서 이 스피릿 항공은 새로운 복장 규정을 통해서 맨발이거나 옷을 적절하게 입지 않은 경우 옷이나 신체 장식 등이 외설적이거나 불쾌감을 주는 경우 승객을 항공기에서 내리도록 할 수 있게 만들었습니다. 부적절한 의상의 예시에는 한쪽에 또 혹은 안쪽이 비치는 옷이 있다거나 또 노출이 심한 복장으로서의 옷을 입는다거나 가슴이나 엉덩이 또는 기타 사적인 신체 부위가 드러나는 경우가 제시가 됩니다. 신체 장식에는 문신까지 포함이 됩니다. 우리 대한민국에서 젊은 분들 요즘에 문신 많이 하시는데 이 문신을 안 보이게 해야지 보이게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가슴 부분이 패인 상의나 너무 짧은 반바지를 입은 승객, 문신이 과해서 타인에게 불쾌감을 줄 수 있는 승객, 탑승을 거부당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실제로 작년 10월에 스피릿 항공은 미국 로스앤젤레스에서 뉴올리언스로 가는 한 국내선 비행기에서 탑승객 여성 2명이 노출이 심하다는 이유로 이륙 전에 강제로 내리게 했습니다. 이 여성들은 배가 드러나는 배꼽티 상의를 입고 있었는데 다만 현지 누리꾼들은 노출이 다소 있는 의상이지만 탑승을 거부할 정도로 부적절하지는 않았다라고 반론을 하기도 하지만 이미 창피할 거 창피당하고 또 아무리 하소연을 해도 내리는 겁니다. 신체 노출이 없는 경우는 문제가 되지 않겠지만 그러면 옷은 어떠냐? 옷에 적힌 문구, 이 그림 때문에 탑승을 거부당할 수도 있습니다. 2024년 1월에 스피릿 항공의 국내선 여객기에 오른 한 남성 승객은 불쾌감을 줄 수 있는 문구가 적힌 후드티 상의를 입었다는 이유로 비행기에서 내렸고요. 우리나라의 아이돌 가수도 한번 탑승 거절을 당한 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비행기를 탈 때 모범생처럼 입을 필요는 없겠지만 이런 점 꼭 참고가 되시기 바랍니다. 자, 훈훈한 한화 이 미담을 또 들어보시겠습니다. 중국집 사장의 실수에 아주 찬찬한 감동을 준 한 청년이 있는데요. 중식당을 운영하고 있다고 밝힌 자영업자 A씨가 얘기한 겁니다. 우리 요즘에 딜리버리, 배달 음식 많이 드시죠. 그러다 보면 배달 실수라는 게 있습니다. 원하셨던 거에 참고사항에 수저 포크 넣어주세요. 그러면 안 넣어주는 경우도 있고 혹은 소스, 간장 더 넣어주세요. 그랬는데 안 오는 경우도 있죠. 때때로는 내가 주문한 게 안 오기도 하지만 다른 사람이 주문한 게 나한테 오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중식당을 운영하고 있는 이 식당 사장이 얘기합니다.
어제 간짜장과 탕수육 세트 배달이 잘못 갔는데 이 잘못 받은 곳에서 저희 젓가락 포장지에 적힌 가게 번호로 배달이 잘못 온 것 같습니다 라고 연락을 주신 한 사람이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이어서 이 식당 사장이 처음에는 죄송합니다, 회수하겠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렇게 연락해 주신 게 감사해서 다시 전화했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A씨가 A씨는 사장입니다. 아마 면은 불어서 못 드시겠지만 간짜장은 밥에 비벼서 탕수육은 살짝 데워서 드실 수 있으니까 혹시 괜찮으면 드실 수 있겠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청년이, 이제 잘못 배달 받은 청년이 멋쩍게 웃으면서 네 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런데 잠시 뒤에 A씨는 10,000원이 송금됐다는 메시지를 받고 깜짝 놀랍니다. 알고 보니 청년이 음식을 공짜로 먹는 게 미안해서 A씨의 연락처를 저장한 뒤 짜장면 값을 송금한 겁니다. A씨는 요즘 세상에 이렇게 바르고 점잖은 청년이 있을까? 남편이랑 감동해서 오늘까지 세상이 핑크빛으로 보인다라며 벅찬 마음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A씨가 청년과 나눈 대화 메시지를 보면 청년은 점심에 배달 잘못 받은 사람입니다. 본의 아니게 저녁으로 잘 먹게 됐습니다. 이런 거 입 싹 닦고 사는 게 아니라고 배우고 자라서 짜장면 값이라도 보내드립니다. 원래는 간짜장을 좋아하는데 맛있었습니다 라고 남깁니다. 이에 A씨는 식당 주인이죠. 저희도 음식 잘못 가면 못 찾는 경우가 많은데 연락해 주신 게 너무 감사했습니다. 당연하죠. 왜냐하면 음식이 잘못 갔기 때문에 원래 주문한 사람한테 빠르게 조치를 취할 수 있기 때문인 거죠. 전화를 준 게 굉장히 그게 중요한 겁니다. 면은 불어서 음식물 처리하기도 번거로우셨을 텐데 흔쾌히 받아주셔서 저희가 감사합니다. 마음으로 넘치게 받았으니 부디 송금하신 건 다시 넣어주세요. 장사를 하다 보니 여러 힘든 일이 많은데 이렇게 따뜻한 경험도 하게 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자 청년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라고 화답을 합니다. 그러면서 A씨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장사하면서 뜻하지 않게 정말 속상한 일이 많은데 저도 아직 3년차 사장이긴 하지만 장사 시작하고 사람이 싫어지더라. 그래도 아직 세상은 따뜻하다라며 오늘도 돈 많이 벌고 힘내시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훈훈하죠? 예. 사실 듣고 보면 별거 아니고 나도 그럴 수 있을 것 같은데 라고 얘기를 하고 생각을 하실 테지만 막상 현실이나 그 순간이 되면 그 순간에 다른 사람들이 고마워하거나 또 다른 사람들한테 마음을 편하게 전달할 만한 일을 쉽게 하지는 못하죠. 이 청년 같은 경우는 입 싹 닦을 수도 있고 자기가 먹을 음식이 아니다 싶으면 그냥 가져가세요. 배달 잘못됐는데요. 라고 말해볼 수도 있는 거죠. 더 중요한 거는 식당 사장이 그냥 드셔라 라고 얘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전달을 해준 사람. 물론 그 시각에 배가 고파서 먹었을 수도 있고 냄새, 짜장면 냄새를 맡으니까 못 참겠어서 짜장면을 먹었을 수도 있겠지만 중요한 건 그 뒷얘기죠. 예, 그렇습니다. 세상은 얼마나 교육이 중요한지 그리고 얼마나 인성이 중요한지를 바로 보여주는 그러한 내용이라 싶습니다. 우리도 이 정도의 사람 구실은 하고 살아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들 공중 화장실이나 휴게소 장거리 운전을 하고 다니시다가 휴게소로 가셨으면 화장실을 꼭 이용하게 되는데 어떤 것들을 가장 조심하고 계시나요? 저는 이제 사실 공중 화장실에 처음 들어가는 문 손잡이를 가장 신경을 쓰게 되고요. 그 외에 화장실 내부에 변기를 좀 신경을 씁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내용 한번 들어보시고 모르셨던 점도 있을 수 있기에 정보를 좀 공유할까 합니다. 우리가 운전을 하면서 장거리 여행을 하면서 휴게소를 들리면 여러 명이 쓰는 곳이다 보니까 위생적으로 불안합니다. 공중 화장실을 보다 깨끗하게 내가 만족스럽게 이용하는 방법. 첫 번째 칸 이용하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화장실에 딱 들어갔을 때 문 손잡이를 열고 들어갔는데 몇 개의 칸이 있죠. 그런데 여러분들은 어디를 보통 이용하시나요? 맨 끝에? 아니면 중간? 그런데 공중 화장실을 쓸 때는 첫 번째 칸에 들어가기를 추천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보통 사람들이 가장 많이 몰리는 화장실 칸은 가운데라고 합니다.
첫 번째 칸에는 사람이 가장 적게 몰려서 다른 칸에 비해서 비교적 깨끗하다라는 국내 조사 결과가 있다고 하는데요. 의외죠. 들어가기 전에는 변기를 확인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합니다. 변기에서 고약한 냄새가 심하게 난다면 다른 칸을 찾는 것이 좋고, 변기 위에 벌레는 없는지 혹은 전에 사용한 사람의 흔적이 남아있는지는 꼼꼼히 체크를 하는 게 좋다고 합니다. 근데 체크를 하면 뭐 할까요? 그렇죠? 이 부분은 어차피 공중 화장실인데. 근데 이제 여기서 하나 좀 기억할 만한 일은 첫 번째 칸 이용하기. 자, 그 다음에는 수도꼭지를 맨손으로 만지지 말라고 합니다. 공중 화장실 수도꼭지를 틀 때는 종이 타월을 사용하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손을 씻고 말리기 전에 그 종이 타월로 수도꼭지를 잠그라고 합니다. 화장실의 수도꼭지는 화장실에서 가장 더러운 부분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공중 화장실을 사용하는 사람들이 더러운 손으로 수도꼭지를 만지고 오염시키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혹은 물기가 묻어있는 세면대는 세균이 번식하기 좋은 환경이기 때문에 화장실에서 세균이 가장 많은 곳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화장실 바닥이나 변기통 위에 가방을 올려놓지 말아야 한다고 합니다. 이 여성분들이 많이 하실 텐데, 핸드백이나 보통 이제 백을 많이 올려놓으실 텐데, 가방을 걸 고리 안쪽에 있죠. 상단에 있죠, 보통. 마땅치 않다면 몸에 지니는 편이 차라리 낫다라고 합니다. 보통 안 하실 텐데요. 볼일을 보시고 변기 뚜껑을 닫고 물을 꼭 내리라고 합니다. 볼일을 다 본 후에는 뚜껑을 닫고 물을 내려야 되는데, 만약에 이제 변기에 물이 내려가는 동안 배설물의 미세한 입자들이 공중에 6m 높이까지 날아가기 때문이라는 게 이유입니다. 작은 물방울을 통해서 배설물 입자가 공기 중으로 가장 많이 퍼질 때는 물을 처음 내리는 순간이 아니고 물의 대부분이 변기통을 이미 떠난 후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도 하나 신경을 쓰셔야 되는데, 여성분들은 많이 하실 텐데 왜 중요한 얘기인지 설명을 또 드리겠습니다. 휴지는 미리 챙겨야 되는데 간혹 휴지가 없는 공중 화장실이 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개인 휴지를 미리 챙기는 게 안전한데, 왜냐하면 이 비치된 휴지를 쓸 때는 화장실이 가장 습한 곳 중에 하나죠. 그러니까 이 말라있는 휴지에 정말 많은 박테리아 균들이 묻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휴지가 젖어 있는지 확인하고 물기가 혹시라도 묻어 있다면 절대로 쓰지 말라고 한답니다. 이해가 되셨죠? 예, 다 알고 있는 것 같지만 모르셨던 것도 한 2개 있죠. 예,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고요. 자, 오늘 영상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들께 대단히 감사드리고요. 또 다음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뉴스 오번가였습니다. Our hearts beat to the city streets. We began to feel the fire. We rise like tall buildings as the chemicals they take us higher.